어우동은 승문원 지사였던 박윤창이 딸이었다. 어우동의 집안은 부자였고 또 그녀는 매우 얼굴이 잘생기고 고왔으나 성품이 방탕해서 문제였다. 어우동은 태강군수를 역임한 왕족 이동과 혼인했는데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인 은장을 불러 집안뜰에 와서 은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은장이 집들에 와서 은녹이는 풀무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은그릇을 만드는데 방 안에서 이 모습을 내다보고 있던 어우동은 그 은장의 젊고 늠름한 모습에 그만 가슴이 달아오르고 아랫도리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 저런 남자를 놓칠 수는 없지. 바로 접근을 시도해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여종이 입다가 벗어놓은 옷을 입고는 여종인 체하며 은장이 일하는 뜰로 내려갔다. 그리고 은장이 일하는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일도 돕고 심부름도 하며 가까이 했다. 한참 동안 이렇게 접근하니 서로 무관한 사이처럼 되었고 기회를 보아 어우동은 이렇게 말했다. 집에 어른들이 없으니 마루로 올라와 술이나 한잔하고 좀 쉬도록 하십시오. 이에 은장은 마루로 올라와 술을 받아 마셨고 곧 어우동은 은장을 방 안으로 유인해 여종이 아니라 부인임을 밝히며 끌어안고 정열을 불태웠다. 이후 어우동은 수시로 이 은장을 불러들여 남편이 없는 사이에 관계를 계속했는데 어쩌다가 남편이 낮에 집에 들르는 때가 있으면 은장을 벽장 속에 숨겼다가 남편이 나가고 나면 나오게 해 다시 그 행사를 계속하곤 했다. 이런 관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 자연히 남편에게 꼬리가 잡혀 마침내 어우동은 남편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다. 어우동은 그 자신이 성적 충동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외간 남자를 많이 접하게 된 데에는 역시 성적 충동에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여종의 도움이 컸다. 어우동은 남편과 헤어진 후 얼굴이 예쁘게 생긴 이 여종과 함께 살면서 본격적으로 거리낌 없는 음행을 자행했다. 날마다 밤이 되면 여종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운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서성거리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유인해 와서 주인인 어우동에게 붙여주고 또 나가서 자신도 다른 남자를 꿰어 데리고 와서 함께 잠자리를 했다. 매일 밤 몇 번씩 남자를 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불꽃같이 강렬한 두색적 여인의 생활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두 여인은 큰 길가에 집을 얻어 살았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내다보고 있다가 여종이 아씨. 저 남자는 젊고 코가 크니 아씨에게 알맞습니다. 하고 말하면 어우동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이 남자는 내가 하고 저 남자는 너에게 주마. 이러고 맞장구를 치면서 하룻밤도 그냥 보내는 날이 없었으니 당시 조정관리들과 유생들 그리고 젊은 무례한들이 모두 그녀를 맞아 음탕하게 놀았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 조정에서는 이들과 잠자리를 한 수십 명의 남자를 잡아들여 국문도 하고 관직에서 파면시키거나 귀양을 보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죄를 면한 사람 또한 수없이 많았다. 조정에서 어우동의 죄를 논의할 때 많은 대신들이 법에 의하면 사형은 시킬 수 없으니 귀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금은 민간 풍속을 정화해야 한다면서 사형에 처하도록 명했다. 어우동이 수레를 타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함께 놀아났던 여종이 어우동의 허리를 껴안고 속삭였다. 아씨, 아씨, 슬퍼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아니, 사형을 당하는 일보다 더 큰 변이 또 무엇이냐? 하면서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여자가 행실이 더러워 풍속을 더럽혔으나 양가의 딸로서 극형을 받게 되니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